수업 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제 훌륭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자로서 이제 해결해야 될 이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 이미지 처리, 뭐 컴퓨터 비전이나 뭐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뭐 컴퓨터 그래픽도 다 이런 기본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다루잖아요. 그런 이미지는 요즘 디스크리트한 이미지잖아요. 각각 픽셀이 있고 픽셀에 컬러가 있으니까 이거는 디스크리트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이미지겠지. 정보겠지 하지만 사실 이미지라는 거는 전형적인 가장 대표적인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정보입니다. 왜? 근데 사진 촬영하면은 여러분들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디스크리트하게 들어와요? 아니죠. 연속적인 공간에서 정의된 빛이 모여갖고 복잡한 어떤 자연 세상에서 반사 흡수 과정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국 렌즈를 통해서 그게 옛날 카메라 같으면은 필름, 모요즘 같으면 CCD 소자, 그 빛을 센싱하는 소자에 들어와서 딱 그 인식이 되잖아요. 그 인식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카메라는 바로 아까 앞에서 얘기한 이산적인 지점에서 그 정보를 추출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앞에 어떤 함수가 있을 때 대부분 그 수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산적인 지점에서 샘플링을 해서 그거를 그 함수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처리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이미지, 여러분들이 촬영한 영상, 그게 가장 아주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그 연속 공간에서 정의된 빛이라는 연속 공간에서 정의된 빛이라는 그 정보를 렌즈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이산적인 지점, 즉 각각의 픽셀 중심에서 샘플링을 해서 그 나온 결과를 우리가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면 좋은데 그래서 사진 촬영한 거 보고 좋아라, 사진 이쁘다, 잘 나왔네 하면 좋을 텐데 이제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하자 그랬잖아요. 뭐 사진을 어떻게 더 후처리를 통해서 뭐 아주 좀 어떤 사람을 미인으로 만들고 뭐 홀쭉하게도 만들고 뭐 그런 것도 하지만 또 그 안에 사진 안에 있는 어떤 정보, 뭐 3차원 정보, 어떤 정보, 이건 뭐 어떤 의료 분야에서는 이게 뭐 암인지 뭔지 그런 정보를 끄집어내는 이제 하려 그러면 결국은 그 정보 그 연속 공간에서 정의된 그 영상이라는 정보로부터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군요. 단지 불행하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촬영을 해서 샘플링한 이산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갖고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이런 영상을 다룬다는 것도 결국 연속 공간에서 정의된 정보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좀 명심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이 방향이 튀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뭐 미분이나 이런 것들 계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흔히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한번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조금 내가 이렇게 급히 그린 건데 이미지가 있을 때 이렇게 X축, Y축 했을 때 결국 이미지도 이런 그 연속 공간의 정보예요. 화면이 있을 때 이게 뭐 필름일 수도 있고 뭐 CCD 뭐 평면 뭐 빛을 감광시키는 그런 면이라 할 수도 있을 때 결국 이미의 픽셀에 해당하는 X, Y 위치에서 그 빛 인텐시티 값이 뭐냐 하는 함수죠. 그래서 각각의 2차원 평면에서 정의된 XY 평면에서 정의된 함수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스캔 라인 뭐 이미지에서 한 스캔 라인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서 정보는 어떤 y 값이 y0인 어떤 한 직선상에서 x-h, xh에서 샘플링한 즉 요 2차원 상에서 정의된 2차원 평면에 정의된 이 함수를 요 면에 대해서 이렇게 자르듯이 쑥 자르면 이렇게 곡선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때, 즉 y가 y0일 때 요 곡선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1차원 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z를 y0에 대해서 넣어서 x값만 변수 x값만 보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함수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특정 이미지의 특정 라인에 따라서 이 영상의 광도 인텐시티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 인텐시티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죠. 이걸로부터 내가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끄집어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를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그레디언트라 그런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다시 그레디언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즐겁게 사는 동안에 우리 수학과 강사 선생님은 열심히 그레디언트의 의미와 정의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x 방향으로 한번 미분한 거, y 방향으로 한번 미분한 거. 그래서 이제 x 방향으로 미분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센트럴 디퍼런스 있으면 이렇게 추정하고, 왜? 이제 이산적으로 샘플링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x 방향으로 미분한 거를 forward difference를 쓰겠다 그러면 현재 픽셀과 오른쪽에 있는 픽셀의 정보를 쓰고 하는 것들이 이제 흔히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2차원 이미지도 연속 공간에 대한 정의된 정보를 우리가 이산적으로 샘플링 한 다음에 그거로부터 연속 공간에 있는 정보를 추정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겁니다. 고급 소프트웨어 실습 수업을 안 들은 사람도 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아마 박운상 교수님 쪽에서 아마 영상 처리 하지 않나요? 그랬을 때 혹시 에지 디텍션이나 이런 소벨 오퍼레이터 이런 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경계가 되는 지역을 좀 찾아내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디가 요런 게 있을 때 이런 어떤 이미지의 경계가 되는 지역을 좀 찾아내고자 할 때 먼저 얘와 얘를 통해서 이런 이미지에서 경계가 된 걸 찾아내는데, 그래서 여기 자전거 여기 손잡이 있는 데는 경계가 굉장히 진하죠. 경계가 분명하니까. 좀 여기 벽돌 이렇게 시멘트 바해놓은 데는 경계가 좀 상대적으로 이런 데보다는 불분명하니까 좀 약하게 나와 있고요. 이런 경계가 되는 것을 디텍트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와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걸 찾아내는데 여기 보면은 이 이미지는 뭔가 오른쪽 방향으로 정보가 이렇게 흘러갈 때 확 튀는 모습이고 그런 영역을 좀 찾은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위로 가다가 뭔가 탁 튀는 그런 정보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소벨 오퍼레이터. 소벨 오퍼레이터는 여러분들 혹시 배웠지 않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안 배웠어도 각각의 픽셀 위치에 요걸 와요. 요거 왼쪽 픽셀, 오른쪽 픽셀, 위쪽 픽셀, 아래쪽 픽셀. 그래서 각각의 픽셀 값을 가지고 그 픽셀 값에다가 이거 곱하고 이거 빼서 빼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픽셀 위아래,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 중에 위아래 해서 이렇게 빼줘서 이 값과 이 값을 계산해요. 그럼 이 값이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여기 센트럴 디퍼런스라는 개념이 들어있죠. 물론 그 함수 값에다가 이거 곱해서 이거를 빼주는 거니까 뭔가 하나에서 하나 빼주는 거니까 양쪽에 있는 함수 값 정보를 가지고 내 위치에서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왜 요 줄은 2를 곱하고 이건 2를 곱합니까? 왜냐면은 내가 있는 줄, 내 픽셀이 있는 줄에서의 위치를 알고 싶은데 이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그 미분 정보를 알고 싶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이 주변의 정보도 우리가 쓰기 위해서 나보다 위쪽에 있는 지점에서 X방향으로, 좌우로 얼마나 변하는가, 그것까지 써요. 그렇지만 내 위치가 중요하니까 나한테 더 가중치를 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보면 센트럴 디퍼런스에서 EH로 나눠주는데 그거는 필요 없어요. 어차피 노멀라이즈는 다 하니까 분모 똑같은 거로 다 얘나 다 EH로 나눠주는 거는 똑같으니까 나중에 한 번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벨 오퍼레이터 좌우로 X축 방향으로 정보가 이 지점에서 어떠한 픽셀에서 정보가 변하는가, 반면에 이거는 이제 위아래로 정보가 변하는가, 그래서 좌우로 변하는가 위아래로 변하는가 이 값을 계산해서 크기,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 그레디언트 디렉션 해서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센트럴 디퍼런스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의 차이를 가지고 내 지점에서의 얼마나 변하는가, 그 광도가 변하는가, 그리고 경계에서는 뭔가 값이 확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에지를 디텍션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값이라는 게 이미 중요하게 굉장히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소베 오퍼레이터를 그런 이제 센트럴 디퍼런스 개념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베 오퍼레이터 만든 사람이 처음에는 그럼 이 방향으로 한번 보고 이 방향으로 한번 보면 되는데 좀 더 뭔가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와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나하고 왼쪽, 오른쪽에 있는 애들도 정보가 어떻게 있는 것까지 고려하자. 좀 주변을 더 보자. 하지만 내 위치가 중요하니까 가중치를 더 주자. 해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벨이라는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모든 삶이 하는 유명한 사람이 된 거고 여러분들은 나는 불행하게도 그때 바로 그때 그 장소에 있지 않아서 그렇게 못한 거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걸 생각해낸 기본적인 생각은 바로 central difference, forward difference보단 central difference가 좀 더 오도가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나도 한번 이미지 처리해보자 해서 이렇게 나온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서론이 너무 좀 길었습니다. 좀 빨리 좀 할게요. 요 수식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잘 들여다보면 이제 쫓아올 수 있는 수식들이니까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요거를 센트럴 디퍼런스를 써서 미분값을 추정을 할 때 아까 이제 이론적인 오차가 이렇게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입시온 플러스와 입시온 마이너스를 내가 이 값을 컴퓨터에서 이제 계산해서 표현할 때 뭐 또는 이거를 샘플링해서 값을 갖고 왔을 때 그 값에 존재하는 오차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컴퓨터에서 나는 이거를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이거를 계산할 거지만 실제로 컴퓨터에서 계산된 값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 함수를 계산할 때 또는 내가 함수를 실험을 통해서 샘플링 했을 때 컴퓨터에 표현했을 때 이만큼의 오차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는 이만큼 오차를 발생했을 때 내가 이거를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는 결국 이 값을 계산한다는 거고 요 값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요 오차들만 빼내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로 컴퓨터에서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서는 내가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근사적으로 표현하는데 컴퓨터에서는 그것조차도 못한 거죠. 그 근사적인 거라는 것도 표현 못하고 이만큼의 이제 플로팅 포인트 넘버 계산을 하다가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실제로 이론적으로 정확한 거는 컴퓨터에서 계산한 거 거기에 이만큼의 이제 오차 우리 이제 라운드 오프 에라 수치적 유한계 비트를 사용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 라운드 오프 에라 그 다음에 이론적인 오차 그 트렁케이션 에라가 이제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이제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모으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절대값 이 오차의 절대값 요거요. 요게 이제 오차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차가 얼마나 클 건가 이제 그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라운드 오프 에라 요거는 트렁케이션 에라 요거는 컴퓨터가 유한계 비트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문제 요거는 이론적인 근사 센트럴 디퍼런스의 이제 이론적인 오차 H 자승의 비라는 거 그래서 이 오차의 절대값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양쪽에다 절대값 취하면 부등호가 이렇게 커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어떤 값이 되니까 어떤 작은 값 빼기 작은 값이 되니까 어떤 작은 값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H자승 6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어떤 구간 우리가 관심 있는 구간은 어떤 작은 구간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적용했을 때 이 구간에서 이 함수에 3번 미분한 거는 어떤 값보다는 같거나 작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이게 이제 공학에서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추정과 가정을 하면서 이렇게 방법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 걸 잘할수록 정밀하게 할수록 더 이제 그 방법이 좋은 건데 일단은 이제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 요 3번 미분한 거는 이 범위 안에 바운드가 된다 했을 때 오차가 이렇게 바운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오차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한.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그 공대생들은 고등학교 때 수학들 나름 잘하고 또 좋아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수학 숫자만 보면은 머리가 쥐가 나고 뭐 그런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다들 수학을 좋아했고
잘 했고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공대 와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다시 고등학교 시절 돌아가서 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들보다 다시 고등학교를 오래전에 다녀서 1970년대다 보니까 느낌이 안 올 텐데 이런 거를 다 했던 기억은 좀 나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요 왼쪽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h의 함수입니다. h.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h를 얼마로 잡을 건가? h가 얼마일 때 오차 가장 작을 건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내가 h 값 이제 실험을 통해서 x와 오른쪽에 x 더하기 h, 왼쪽에 x-h에서의 함수값을 추정하자 그랬을 때 h를 얼마로 놓고 구하는 게 가장 좋을 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h의 함수고 따라서 왼쪽 꼴을 봤더니 이렇게 내려가고요. 오른쪽에 봤더니 자승, 이런 포물선 함수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더한 함수 오차는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런 두 가지 오차, 이런 floating point number 때문에 생기는 round off error와 이론적으로 생기는 그런 이론적인 근사로부터 생기는 truncation error의 합을 미니마이즈 해주는 그래도 가장 좋은 h를 찾자 하는 게 지금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 요 지점을 찾으면 되겠죠.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찾으면은 그 가장 그래도 뭔가 내가 노력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공학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야 오늘 기분 울적하니까 h 0.3을 해. 또 내일 되면 야 오늘 비 오니까 h 한 0.001 해라. 뭐 그런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요 오차 함수를 이렇게 GH라는 함수로 해놓고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 근데 두 번 미분한 거는 h가 0보다 클 때 항상 양수니까 뭐라 그러지? 위로 볼 여기입니까? 아래로 볼 여기입니까? 하도 이제 이런 말이 안 나오네요. 이게 아래로 볼 여기인가요? 위로 볼 여기? 하여튼 위를 바라보는 거. 이런 함수고요.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게 0인데를 찾으면 되는 거죠. 요게 0인데 찾으면 되니까. 그죠? 요거를 0으로 되게 해주는 h를 찾으면 h가 이런 값을 가질 때 h가 이런 값을 가질 때 이렇더라. 그래서 이 h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두 줄은 이제 요 경우의 이해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이게 우리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확한 게 수식을 모를 때는 그 가급적 정확하게 추정을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 에러를 할 때 그 요 각각의 값을 추정했을 때 또는 각각의 그 함수 값을 가져왔을 때 오차가 어느 정도 될 건가를 대략 이렇게 추정 한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고 놓는 거죠. 뭐 이거는 뭐 굳이 근거는 싱글 프리시전을 쓸 때 어떤 값의 범위가 뭐 0하고 1 사이의 값인데 그러면은 유효 숫자를 한 5자리에서 7자리 정도가 표현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싱글 프리시전. 근데 만약에 어떤 값이 0하고 1 사이라 그러면 오차도 한 그러니까 10진수로 5자리에서 7, 8자리 정도 그 싱글 프리시전 30이 있으면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오차도 한번 10의 마이너스 8스 정도, 한 7자리, 8자리 정도 해당하는 거로 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추정하는 함수가 이런 함수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다. 내가 추정하는 함수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함수하고 이게 아니라 이걸 알면 뭐하러 미분값 계산합니까? 그냥 이거 미분하면 이 자체가 미분인데 이 함수는 모르는데 내가 어떤 함수를 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거랑 모양이 비슷하다. 그 정보가 내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게 어떤 수학적인 함수하고 좀 비슷하다. 그랬을 때는 얘 세 번 미분한 거 아까 대문자 M3는 얘 세 번 미분한 거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거로부터 대략 얘는 아무리 커도 1보다는 작을 거다.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거로부터 이거 한 2배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루려는 정보가 이 함수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x가 0일 때 지금 우리가 정보를 끄집어야 되니까 이 세 번 미분한 거는 아무리 커도 한 1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해서 나오면 0.003이 나오더라. 그래서 0.003으로 놓고 뭔가 내가 이 미지의 정보를 추정해서 하면은 그래도 이 두 가지 오차에서 나오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상당히 어떤 공학적으로 괜찮은 어프로치 아닌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막 몇십만 줄 코딩하는데 뉴메리컬 알고리즘 구현하는데 매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매주 한 줄 한 줄 이런 식으로 하면은 프로그램 하다가 늙어 죽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도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뭔가 어떻게든지 정밀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이제 가장 큰 거, 여러분들이 뭐 많은 거 이제 잊어버려도 중요한 거, 라운드 오프 에러라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 트렁케이션 에러라는 게 있구나. 뭔가 그 연속 공간에서 존재하는 무한계라는 대상을 유한계 비트로 표현할 때 라운드 오프 에러라는 것도 있구나. 그 다음에 트렁케이션 에러라는 게 있구나. 조심해야겠구나. 또 진짜 이게 중요한 거라면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사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딱 있으면 뭐 여기서 배울 건 다 배운 겁니다.